2019년 11월 7일 대만 타이중시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. 아파트 복도하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때 한 이웃이 저녁 6시쯤 하다 경찰에 신고를 해요. 그렇게 경찰이 현장에 도착,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내게 되는데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한 집에서 냄새가 문을 두드렸죠. 아무런 기척이 없어. 그래서 경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. 그렇게 들어간 방 안은요, 좀 뭔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. 왜냐? 한 여성과 엄청 어린 한 아이가 이불에 덮여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. 경찰은요, 안타까워 하면서 덮여있는 이불을 딱 걷어내는데, 어라? 아이가 하나 더 있어. 여자 품 안에 엄청 어린 아이가 안겨있는 거예요. 안타깝게도 이 3명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. 도대체 어떤 새끼가 이런 짓을 한 걸까? 사망한 피해자 여성의 이름은 당시 30살이었던 첸. 어렸던 꼬마 아이들 있죠. 2명. 그 아이들은 그녀의 쌍둥이 아들이었고요. 나이가 2살이었어요. 경찰이 이 방문을 딱 열자마자 느낀 건요. 악취도 악취인데 너무 추웠어요. 알고 보니 에어컨이 22도의 저온으로 설정이 된 상태였습니다. 거기다 뭔가 향수 냄새 같은 것도 진동을 했대요. 이게 시체 냄새에다가 향수 냄새까지 섞여가지고 엄청 이상해. 경찰이 추정했을 때 이 범인은 시신의 부패 속도를 늦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왜? 자기 도망갈 시간 벌려고. 원래 12시간 전에 죽었는데 부패 속도를 늦춰 6시간에서 7시간 전에 죽은 것처럼. 조사 결과 이 엄마 첸과 아이들의 사망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. 사망 시점은 최소한 3일 전? 주위 이웃들 왈 이 집에 사망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허구한 날 이 아내와 남편 싸워. 거기다 한번 싸우면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싸울 때마다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고. 이 부부는요 모두 마땅한 직업이 없었습니다. 모은 돈도 없고.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되게 고가의 아파트였어요.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평소에 씀씀이를 보면 그렇게 절약하면서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돈 문제로 매번 싸우는 거예요. 이는 며칠 전도 똑같았습니다. 옆에가 남편이에요. 사망한 그녀 첸의 기록들을 봤을 때 약 한 3, 4일 전 또 싸웠어. 그러면서 열받은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네.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. 그러니까 이 첸 열이 더 안 받겠습니까? 첸의 마지막 모습은 4일 전인 11월 3일 아침 7시가 넘어 짧은 상의에 짧은 바지를 입고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녀는 밖에서 막 웃으면서 화상 채팅을 하고요. 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 그리고 몇 시간 지나 오후 4시쯤 슬리퍼를 신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. 경찰은 이 남자를 용의자로 봤어요. 의외로 이 용의자는요 금방 잡힙니다. 왜냐? 11월 3일에 죽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4일 정도 지나 7일 오전에 지 혼자 막 가슴이 쫄렸겠죠. 그러니까 혹시나 남아있는 현장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. 그게 경찰의 꼬리가 잡힌 거예요. 범인은 누구였을까? 모두 예상하시는 그 사람이었습니다. 첸의 남편 천홍가. 그는요 직업은 없고 집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고 있었어요. 그는요 다 죽이고 나서 치밀하게 에어컨까지 켜놓고 시신에 이불을 덮어놓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는 의외로 멀리 도망 안 가요. 근처 PC방에 숨어 있었습니다. 거기서 게임하면서 PC방에서 잡았어요. 아니 도대체 왜 죽인 걸까요? 아이들까지 왜? 경찰은요 그가 아내도 아내인데 아이들을 죽인 방법을 듣고 너무 열받아 했습니다. 아니 평소에 남편 아이들을 학대했었나? 다행히도 조사 결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9월 14일 찍은 사진을 보면 이때의 가족 외식을 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이때의 남편을 보면요 자기 양쪽에 쌍둥이 아들들을 딱 앉혀놓고 자기가 막 밥을 먹이고 있어요. 이 두 아이들을 전적으로 남편이 다 봤다는데 이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
이런 아버지가 아내에다가 두 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였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살인의 이유는요, 간단히 말하면 의처증이었습니다. 여기서 몇몇 분들 하셨죠. 내 아내가 딴 놈과 바람 피운다고 열받아서 말다툼 하다가 홧김에 아내에다가 두 아이들까지 모두 죽인 겁니다. 사실 이 피해자 아내 채는 짧은 30년 인생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. 그녀는 입양하였어요. 다행히 되게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. 이건 문제가 전혀 아니죠. 그런데 사고를 좀 일찍 쳤어. 일찍이 사고 쳐서 한 남자와 결혼, 아들과 딸을 낳은 거예요. 잘 살면 몰라. 이 남편 새끼가 가정폭력범이야 하고 한 날 때리는 거예요. 실제 그녀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만 수십 번이었다고.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? 그러니까 못 살겠다. 아이랑 다 두고 친정집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. 그 후에 만난 겁니다. 누굴? 현재 남편 천원가를. 어떻게? SNS 메신저로. 사실 이 천원가와 채는요,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. 아는 사이. 그런데 이때 이 계기로 두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됐고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된 겁니다.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는 아직 첸 전 남편과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. 이혼 아직 안 했어.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천원가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. 또 임신을. 그러니까 전 남편과의 이혼을 좀 더 서두르게 되고요. 이혼하고 채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피해자 두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. 사실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게요. 이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 거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, 낳지 않는 게 어떠냐 조언을 했었다고 해요. 왜냐? 뱃속에 있을 때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. 뇌 발달 부전 진단. 그러니까 낳지 않는 게 어떠냐. 새로 제대로 준비해서 낳아라. 그러니까 이때 지우려고 했었대요. 그런데 문제가 이혼 전이었어요. 만약 그녀 지운다고 하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.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건 더 싫어. 그래서 낳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. 그녀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안 가 뇌장애 진단을 받은 두 아이를 순산했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낳았어요. 책임져야죠. 이 집의 경제적 부담은 아내 첸에게 있었습니다. 자,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, 중국의 무슨 향토 연극 사진인데요. 이 연극 배우들 사이 흰 바탕에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, 이 여자가 아내 첸입니다.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그녀는 임시 공연을 다녔습니다. 오만 역할 안 가리고 다 했어요. 하지만 월급이 많았겠습니까? 거의 엑스트라인데.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그녀, 술집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. 이 둘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쯤으로 추정해요. 남성 손님과의 빈번한 신체 접촉. 천원가는 질투심이 많았어요. 아니, 어느 남편이 내 아내를 딴 놈들이 만지는데 좋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만둬라 했죠. 하지만 이 첸 완고한 거예요. 내가 술집 안 나가면 생활비는 뭐 어쩔 건데? 이 문제로 둘은 자주 싸우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11월 3일 살해당한 거예요. 체포되고 나서 천원가는 첸을 죽인 거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지가 죽을 짓을 한 거다. 그런데 두 아이에게만은 달랐어요.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. 실제 그는요, 아내를 죽이고 나서 쌍둥이 아들들과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을 더 보냅니다. 그러면서 든 생각이, 얘네들 장애가 있는데 앞으로 나 혼자 다 돌봐야 되는데 지금도 좀 나 많이 지쳐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키운다고 해도 애미 없는 자식들이 되는 건데 그것도 깝깝하고, 그렇다고 뭐 애들이 다 크면 그럼 문제가 다 풀리나? 끝까지 내가 다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, 거기다 아빠가 엄마 죽였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됐을 때 날 원망할까봐 그것도 무서워.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,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사망 사인 질식사니까 목을 졸랐을까요? 아니요. 최악인 게
이 2살 된 애들을 세탁기에 넣었대요. 세탁기 안에서 이 2살 된 애들이 막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1시간 동안 세탁기를 돌려버립니다. 아무 소리 안 들릴 때까지 그렇게 애들을 죽인 거예요. 그 후 죽은 아이들을 꺼내 엄마 시신 곁에 이불로 덮어놓고 시신 뷔페 늦게 대라고 에어컨 온도를 쫙 내려놓은 거예요. 저는요, 앞서 그랬잖아요. 경찰 앞에서 아내를 죽인 건 하나도 아무렇지 않아 했는데 2 아들 얘기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. 전 이것도 연기 같더라고요. 그렇게 아이들한테 정이 있고 했던 사람이 아이들을 세탁기에 넣어서 죽여? 내 자식들 죽어가는 그 과정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이 경찰이 2 아이들 말을 꺼내니 막 쳐 울고 있어? 그런 사람이 다 죽이고 나와서 PC방에 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어? 그런데 지금 이 아내 체내 자식들이 이 2 아들들 뿐만이 아니에요.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이 또 있습니다. 이 아들과 딸은요, 아직까지 엄마가 죽은 걸 모른대요. 지금 옆에가 이제 챙과 그 아들, 딸 함께 찍은 거예요. 이 전 남편은요,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이 모든 걸 비밀로 할 거라고 말했다는데, 이 사건의 조사는 3개월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. 최종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이건 너무 잔인하죠. 당연히 사형.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남아도 소용이 없다. 또 죽인다.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천운가 항소합니다. 이게 대법원까지 가거든요.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. 재범 위험 낮다고 판단, 번복됩니다.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요.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. 아니, 자신의 친아들의 아내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놈인데 그런 놈한테 사형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사형 준다는 거야? 대법원 판사는요, 이 천원가 범행도 순순히 불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. 거기다 제일 큰 게 어디서 구한 건진 모르겠는데 이놈이 300만 위안을 피해자 가족들한테 배상했대요. 이게 환율로 쳐보니까 한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게 감형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.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 변호인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. 우리 천운가 가정 환경이 불우했습니다.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허구한 날 엄마를 때렸고 그걸 보면서 자란 남자예요.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 외모에 대한 낮은 자존감, 그것들이 감정으로 옮겨져 순간 아내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됐고 뭐 이렇게 됐다.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. 심신미약이다. 고로 자란 환경 탓이라고. 어느 피해자 플러스 어느 피해자 가족이 들어도 이거는 개소리 아닙니까? 우리가 내 가족을 죽인 이놈의 성장 배경까지 고려해주고 배려해줘야 돼? 이놈은 지 짜증난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죽여버렸는데 결론은 지는 지 승질대로 한 거 아니야. 지 승질대로 다 해놓고 뭘 이해해달라는 거야. 납득이 1도 안 되는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무자비하게 2 아이들과 아내까지 죽여버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